안녕하세요. 입니다. 질문과 대화로 알아보는 그림책 활용 기후위기 대응 수업 4차 시입니다. 그림책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16쪽에서 21쪽 분량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앞차 시와 마찬가지로 질문놀이로 그림책을 읽고 바다 쓰레기의 양을 측정해보는 또 그것을 통해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 흐름도를 살펴보니 그림책 읽기, 입금 질문, 영상 시청, 마음의 소리, 배움 글쓰기로 되어 있는데요. 앞차시에서는 질문놀이 후에 마음의 소리를 찾아보겠었는데 이번 차시는 마음카드 활용이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네요. 지난 시간에는 학생들의 마음 찾기가 앞부분에 있었는데 이번에 뒤로 바뀌었죠. 이제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 바다 쓰레기 섬의 크기, 또 쓰레기의 양,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 후반에 찾아보는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까바와 까만놀이로 그림책은 먼저 살펴보는 거는 동일합니다. 까바놀이의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1, 2차시 영상에서 수업 시연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18쪽, 19쪽만 까바놀이 몇 개를 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업은 16쪽부터인데 18쪽, 한 19쪽 한번 살펴봅시다. 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바다에 쓰레기가 떠 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가 떠 있습니까? 바다에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다에 쓰레기 섬이 6개나 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 섬이 6개나 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네네. 까바놀이를 했으니까 까만놀이로 다음은 그림책을 읽으면 되죠. 책을 수성님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늘어나는 바다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 무거운 것은 바닥으로 가라앉겠지. 이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고, 16쪽에서 21쪽까지 다 읽고, 두 명이서 짝이 함께 질문을 두세 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만들 때 짝과 함께 대화하면서 공책에 작성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 학생들이 나온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으로 제가 여겨졌던 거는 옛날에는 왜 쓰레기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요즘 현대 쓰레기는 자연에 썩지 않아가지고 동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네. 쓰레기는 자연에서 오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쓰레기는 가공된 제품. 주로 뭐죠? 플라스틱이 그렇죠. 많죠. 플라스틱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현재의 쓰레기 문제잖아요. 근데 이 500년 동안 썩지 않으니까 자꾸 쌓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디딤돌 질문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떠올려 보게 해줄 수 있는 디딤돌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님. 네, 말씀하십시오. 입금 질문과 디딤돌 질문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예, 방금 제가 디딤돌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디딤돌 질문은 입금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질문 첫 번째는 바다에 떠도는 쓰레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로 제가 열려고 하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왜 있는지, 왜 쌓여 있는지, 왜 그렇게 쌓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이제 생각하게 하려면 옛날 쓰레기는 썩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는 썩지 않는다를 먼저 생각해서 가게 되면 썩지 않고 쌓인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한 질문 중에서 디딤돌 질문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입금 질문은 첫 번째는 바다에 떠도는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별로 썩어 없어지지 않고 한 곳에 막 모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그림책에 보이다시피 바닷길을 떠돌다가 모여서 섬이 됩니다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1번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바다 쓰레기 섬의 크기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선생님, 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책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사실 뭐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큰가 이런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네,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감이 안 오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쓰레기 섬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뭐 운동장 크기만 하다. 우리 교실만큼 많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동네 크기.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미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남한 크기의 16배, 20배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추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추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도에 대고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크기를 가늠해 보죠. 그러고 나서 바다 쓰레기 섬에 다시 새끼손가락을 채워서 크기를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쓰레기 섬의 크기는 대략 남한 크기의 16배에서 20배 정도 해당될 만큼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고 해양 생태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손으로 이렇게 세워갈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와, 많다. 10배, 10번 나왔다. 20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림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책 속에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바다에 애들이 왜 화살표가 있냐고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 그림책 속에 보이는 바닷길의 화살표 표시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이 나요. 해류에 따라서 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학생들하고 따라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소용돌이가 생겼다. 이렇게 쌓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잘 안내해야 하는 이유가 디차시에서 이루어지는 보얀 슬랙시라는 인물의 미덕을 찾을 때 바다 쓰레기 청소선을 이분이 개발하게 되는데 그 원리가 이 해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학습으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의 지도 흐름도 보셨을 때 보시면 영상을 보는 차례네요. 그렇죠. 네, 영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쓰레기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는지 이제 시청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영상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영상 속에서 중요하게 들려오는 단어를 기억한다던가 질문을 만든다거나 이런 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영상을 조금 더 몰입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님이 자주 쓰시는 빈곡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마음 정서를 한번 찾아보게 하면 학생들의 마음과 그때 느끼는 감정과 욕구가 어디 있는지 잘 표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우리가 항상 하는 배운 글쓰기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학생 그 글에 보이시는 게 보면 학생 글을 보면 플라스틱이 500년이나 걸린다고 하는 걸 알았고 후회되고 창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알면 다 같이 좀 치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플라스틱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행동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수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수업에서는 새끼손가락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배워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차 시에는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뭔가 이제 책도 다 어느 정도 읽고 영상도 봤으니까 실제로 뭐 실생활과 적용을 하는 수업을 하지 않을까요? 네, 빙고. 플라스틱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실천의 현재 우리 실생활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4차 시 수업을 마칠 때쯤에는 학생들에게 과제 학습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배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4차 시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5차 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